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절벽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 재정 절벽 이슈가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세계의 초점이 재정 절벽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좀 기대감이 형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가 많이 오른 게 재정 절벽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사실 뭐 특별히 지난 주말 이후에 새로이 나온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떠나면서 의회가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슈를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하고 의회 지도자들하고의 회담이 상당히 건설적이었다라는 것들이 이번 주까지 넘어오면서 어떤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저는 이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제 재정 절벽이 왜 과장됐냐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8월달에 예산 통제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013년에는 650억 달러가 감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사실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여기서 줄어들 이유는 없다. 만약에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감세가 종료된다든가 또는 세금 인상, 즉 부자 세금 인상이죠. 부자들. 그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감세안을 종료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너무 한꺼번에 세금을 줄이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고 일정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만 감세안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어떤 부유층의 감세가 종료되는 부분, 또는 이제 버핏세라고 하는 부유세가 신설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이라든가 조금 못 사는 쪽의 중하층 감세, 그리고 실업 혜택, 급여세 감면, 이런 쪽은 민주당, 공화당 서로 이제 다 같이 연장하는 걸로 의견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세금은 상당히 감세안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과다하게 적용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절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는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화가 된다면은 시장의 등락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유로존의 재무장관 특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스 자금에 대한 지원,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리스가 선거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서 지연됐던 2차 구제금융의 2분기 자금 지원이 다음 달 5일이면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로이터가 20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에 의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440억 유로 대출을 잠정적으로 승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사실 알려졌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요. 금액이 440억 유로라는 것은 2분기 지원금 315억 유로, 그리고 3분기에 50억 유로, 4분기 80억 유로를 합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 재정 감축 시한을 2년 연장을 하고요. 그리스의 부채라든가 이자를 경감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될 겁니다. 이 방안이 이달 말까지 각국 의회에 제출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다음 달 12월 3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날인 4일 날 그리스하고 유럽위원회 즉 EC가 MOU를 맺게 되고, 그래서 5일 날 자금 지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자금 지원으로
그리스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이제 경제를 살리고 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한 서너 달 정도는 최소 서너 달 정도는 그리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증시를 압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는 잠시 이제 여기 이제 지원이 되면서 잊혀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시장 변수들에 가지고 있는 악재로서의 힘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이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어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지난주 이제 재정 절벽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1900선이 깨져서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근데 재정 절벽 위기로 떨어지기 전이 이제 19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그 지수란 말이죠. 근데 재정 절벽 우려가 과장이 좀 됐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역버블이다라는 얘기고요. 역버블이 제거가 된다면은 분명히 뭐 1900선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21선하고 지금 121선이 1900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1900까지 무난히 반등이 가능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반등의 끝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재정 절벽 우려로 지난주 급락된 부분이 만회된 것이 여기까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틀 동안에 거의 뭐 4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좀 쉬어는 갈 거예요. 그러겠지만은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든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든가 또는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면 한 1940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1900선을 사이에 두고 좀 공방이 벌어지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한 다른 하락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1900선 위로 확실히 올라서려면은 뭔가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1900선에서 계속 뭐 좋은 얘기 또는 나쁜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1900선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겠지만 이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더욱더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반등의 목표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